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4일 코멘트입니다. 별명이 불사조인 75세 전 국회의원인 이인재 씨가 논산에서 7선에 다시 도전한다고 합니다. 진짜 불사조네요. 35세의 빅뱅의 G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검찰은 불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새로운 대표이사로 정신아 카카오 벤처스 대표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번 부산 엑스포에 한국에 표를 던졌던 29개 국가들 중에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만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는 감비아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한국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과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사우디에 투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한국에 투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페드는 금리를 동결시켰고 다우, S&P, 나스닥은 각각 1.4%, 1.37%, 1.38%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현재 유가도 69.86불로 오르고 있고 금도 온스당 2047.8불로 오르고 있습니다. 2년 만기 미국의 국채는 오늘 오전 현재 4.38%까지 떨어지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 또한 4%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페소를 달러당 800페소까지 54%를 평가 절하를 했으며 새로운 지출에 대폭 삭감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장에 충격 요법을 주었고 IMF는 이러한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10월까지 2023년에 35개의 다양한 플랫폼의 AI 스타트업 기업체에 작년 대비 10배나 증가한 1조 1,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향후에 AI에서 어느 것은 하나 걸리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의 동박 업체는 재고가 쌓이면서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의 동박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며 숨고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SKC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들의 수익성 또한 급감하고 있습니다. 동박은 얇은 구리막으로 2차 전지 소재지인 양극재도 아닌 음극재를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비중도 크지 않은 음극재를 감싸는 역할을 하는 동박이기 때문에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동박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공급이 또한 과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까지 들어간 2차 전지 ETF에 투자하지 말고 에코프로벤 같이 잘 나가는 소재지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의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향후 5년간 배터리 산업 강화를 위해 3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재주까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안전규제 당국이 해당 시스템에 예상 가능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후 새로운 보호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을 장착한 20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했습니다. 이미 자동주행 기능으로 두 번째 리콜을 하는 테슬라는 시장에서는 이번 리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0.96% 상승하는 데 그쳤고 올해 들어서는 121.36% 오르고 있고 작년에는 52.61% 상승했습니다. 백신의 판매가 부진해지면서도 내년도 화이자의 영업 전망이 암울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6.72%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 47.99% 하락을 하고 있고 작년엔 51.06%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지지도가 최저치인 23%까지 떨어진 어제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에 서킷 브레이크도 할 수 있다는 루머는 근거가 없다고 했으며 업데이트간 백신들을 맞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경에 열 감지기가 다시 설치가 되었으며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2살짜리 팬더인 르레는 특별히 온도 조절이 가능한 객실과 특별 기내식이 제공되는 싱가포르 항공기를 타고 1월 16일 중국 청두로 떠난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세계로 중국이 대여 형식으로 보냈던 팬더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애플 부품을 70% 조립하는 대만의 팍스콘은 추가로 1391억 1000만 루피,
2조 1993억 원 정도를 인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탈중국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 투표에서 유럽에선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폴란드, 터키까지 한국에 표를 던졌으나 한국에 투표하지 않은 이태리의 통신감시단체는 도박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알파벳의 유튜브와 아마존의 트위치에 각각 225만 유로, 32억 원 정도와 90만 유로, 12억 8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만 개 이상의 온라인에서의 스포츠 배팅을 포함한 도박 비디오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국내 상장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외국인들이 등록을 하도록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외국인은 개인의 경우는 여권으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 식별기호 같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 10시 현재 1.54% 지수가 오르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바뀐 카카오가 5.89% 오르고 있었고 네이버가 3.98% 오르고 있었고 키움증권이 4.26%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28% 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언론의 광고로 인하여 광분에 거듭하며 올랐던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연구자들끼리의 내분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은 6.35% 하락, 신성 델타테크는 5.35% 하락, CCS는 6.77% 등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ETF는 HSCI는 0.38% 오르며 6,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리플은 857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기로 접어든 싱가포르는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후 6시 15분부터 7시까지 45분간 천둥과 번개가 치는 모습을 찍은 8장의 장면을 혼합한 사진이 쏘올립니다. 최근 한국의 MZ세대 사이에서는 쌍화탕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음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파는 쌍화탕과 편의점에서 파는 쌍화탕은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줬던 야쿠르트와 요거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쌍화탕은 약국에서만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Z세대는 편의점에서 파는 유사 쌍화탕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선 쌍화탕이라는 이름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